안녕하세요.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. 자, 9월 25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주에는 추석이 있죠. 네,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까지만 좀 더 힘내시면 될 것 같고, 어제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이 추석 연휴에 우리가 홀딩해서 넘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또 참여하신 분들과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. 혹여나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은 오픈을 해 두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, 네, 추석 연휴 간에도 또 재밌는 방송들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또 재밌게 즐겨주시고,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하고 싶으시면 지금 정말 대박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. 말 그대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에 보는 손실보다도 적은 금액으로 저희가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꼭 이런 이벤트 잘 활용하셔 가지고 좋은 인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 미국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 기관차에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장 후반에 힘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지만, 일단은 뭐 그게 그렇게 특이 패턴은 아닙니다. 120병 밟을 때 패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신경 쓰이지는 않는 모습이고, 전반적으로 이 애플의 흐름이 저점만 깨지지 않는다라 그러면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하고 있죠. 코스피 2495 구간이 또 왔기 때문에 이 아래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노려볼 만하다.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주도주가 있어야지 시장이 힘을 받고 좀 수급이 도는 모습을 보이는데, 그 부분이 없는 것은 조금은 아깝다. 결국은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, 결국은 2차 전지밖에 없나? 뭐 그런 생각을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 아닐까. 일단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추석 전에 좀 마무리됐으면 좋겠는데,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 없다. 일단은 그렇게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차트 보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나스닥 30분 선물이죠. 최근에 계속 봐서 이탈이나 이런 흐름들을 이야기 드렸고, 지금 이제 뭐 장 막판에 이렇게 눌러내린 흐름들은 그렇게 특이사항은 아닙니다. 이 자리가 다시 한번 가기 위해서 눌렀다가 이제 지지를 확인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, 이 자리가 이제 선물로도 120평 자리거든요.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요런 자리에요.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서 눌림 테스트를 받고 리바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이 뭐 무서워서 다시 꺾인다라고 보진 않습니다. 네, 다우가 조금 더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, 나스닥이 122평을 밟고 있고, 충분히 이 자리에서는 밟고 리바운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, 다만 이제 이런 라인들까지밖에 올라오지 못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차이들이 좀 있다. 그리고 S&P 500에 있어서도 4300짜리 가는 거기 때문에 뭐 120평을 살짝 이탈하는 것은, 그러니까 얘가 이탈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때 내려와서 뒤졌으면 이럴 일이 없거든요. 이런 패턴이 보이지가 않거든요. 왜냐면 120평의 속도가 조금 더 늦어졌을 거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지, 지금의 흐름 자체가 뭐 이거 120평 이탈인데 완전히 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? 뭐 그럴 만한 그런 패턴들은 아니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. 자, 그리고 TMF 어제 기관차에서 이야기 드렸죠. 한 번 더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, 이 1차 갭으로 내려왔을 때 이 아랫자리에서는 본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든지 6.5불 아래로 단가만 맞춰 놓으면 된다라는 관점이었고, 지금 2차 갭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어떻게, 이거는 관심 없는 분들도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이고 슈팅 자리이다. 말 그대로 뭐 근 20년 만에 오는 이 금리의 슈팅을 우리가 말 그대로 운 좋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, 혹은 물리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난의 시간이지만 충분히 이 구간을 활용한다라 그러면, 좀 기간을 넉넉하게만 가져갈 수 있다라 그러면 가장 좋은 상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오게 되면 토요일 기관차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드렸죠.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, 일단은 이 아래 내려오면 지난번에도 그렇고 계속 똑같은 관점이죠. 매수다 매수, 매수다 매수.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영역이고, 다만 이제 위로의 어떤 리바운드의 목표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좁은 구간에서 빡빡하게 움직일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조금 전략적인 혼란을 겪을 수 있다.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자리 해야 된다.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가 좀 어정쩡한 자리, 즉
이 계속 이야기 드리는 829라인이 오지 않는데, 오지 않더라도 코스피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셔도 괜찮다. 얘는 계속 원하는 자리들이 조금씩 못 미치는 흐름들에 대해서 뭐 이런 자리들 흐름들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던 게 2차전지가,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서브 종목들은 2등주들은 다 아래 구간에 있는데 1등 종목들은 다 어떻게 입니까? 윗 구간에 있기 때문에, 그래서 지수가 끌려 내려오질 않고 있는 겁니다. 그 정도의 오차는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되고, 코스피가 계속 똑같은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패턴에 그냥 끌려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다. 네, 과연 월요일날, 오늘이죠. 오늘 어떻게 에코프로 형제들이 반응을 할지가 굉장히 좀 궁금하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미 뭐 매수 자리는 제가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고, 그리고 타이밍까지 이야기 드렸죠. 결과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이다. 자, 그 다음에 수산중공업입니다. 사실 거래량을 보게 되면 본 종목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그럴 수준의 종목은 아니거든요. 근데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, 물론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자리를 깨고 다시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한 건 좀 아쉽긴 하지만, 보시게 되면 쓰리바닥 만드는 자리, 뭐 이런 자리들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겠죠. 막 이런 거 컷 걸고 들어갔다가 잘렸는데 다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? 전일의 음봉까지 이 커버하면서, 그쵸? 더 큰 양봉을 만들면서 저점을 갱신했다 꼬리까지 달았잖아요. 이런 봉들은 상승 장악형입니다. 바로바로 퉁 치고 올라가 줘야 돼요.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, 얘를 매매하는 것도 뭐 가능하긴 하지만 얘를 매매하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?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걸 인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기 위해서, 우리가 매매하기는 너무 조그만 종목이에요. 건들기 어렵겠지만 이런 패턴들은 기억해두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야기를 드려봅니다. 자, 그럼 우리 3일만 화이팅하고 추석 연휴로 잘 넘어갈 수 있게 시장이 조금만 더 도와주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